자, 보겠습니다. 그 녹화 버튼은, 네, 봅시다. 안 쳐도 돼요. 자, 능동태와 수동태 보겠습니다. 네. 50쪽 보세요. 자, 여기 별표 나오고 기본적으로 능동태와 수동태를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별게 아니라 그냥 자동사 다음엔 뭐가 나왔었죠? 부어. 그렇죠. 타동사 다음엔 목적어. 자동사 다음엔 목적어 취할 때 뭐를 취하고 전치사를 취한다. 근데 이때 수동태도 일종의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이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뭐 암기자동사, 암기타동사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머릿속에 다 박혀 있죠. 뭐 appear, disappear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별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구조를 딱 보는 순간 맞다. 이게 자동사고 이게 수동태였지. 이게 딱 떠오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죠,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지금 능동태와 수동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가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 문장의 형식. 뭐 1형식, 2형식, 그치,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 그건 솔직히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런 뭐 형식 갖고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타동사가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 구조가 3형식부터 문장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챕터의 그 제목이 능동태와 수동태잖아. 근데 중요한 건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오는 게 수동태거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우리가 수동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문장은 3형식 문장이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포인트가 3형식 문장의 수동태 전환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냥 한번 보세요. 1번.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다. 2번. 수동태의 비동사는 주어의 수와 문장의 시제를 반드시 생각한다. 3번. 능동태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꾸고 문장 뒤로 온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 이걸 그냥 보시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 이제 책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과거를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은 얘가 주어로 내려가죠.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뭐로 바뀌는 게 무조건 BPP로 바뀌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가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뀐다라는 게 수동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동태의 동사 형태는 무조건 무슨 형태다? 비동사 플러스 PP다. 그러면 이게 이제 BPP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로트는 분명히 과거 시제죠. 그럼 비동사가 과거가 오면 되는데 수에 조심하라 그랬죠. 주어가 라르즈 복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워 나오고 설마 로트의 PP가 리튼인 거 아직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릴리는 어떻게 가요? by 릴리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윗문장을 뭐라 그래요? 능동태라고 하고요. 밑에 문장을 수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능동은 어떤 경우를 능동이라 그래요? 어우, 저 새끼는 졸라 능동적이네요. 딱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리야? 주어인 그 아이가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쟤는 참 수동적이야. 무슨 소리예요? 시켜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당해야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보시면 주어가 지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인데 이땐 주어인 편지가 쓰여지는 거니까 수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워요. 마찬가지로 현재 볼까? 현재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주어로 내려가죠. 그쵸? 자, 얘는요. 현재니까 이제 아마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텐데 letters니까 아 들어가고 pp니까 written 들어가고 그렇지? 그럼 얘도 어떻게 들어가? by really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미래 한번 해볼까요? 미래도 똑같아요. really will write the letters. 자,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내려가죠? 근데 우리 요놈이 뭐라는 게 중요해요? 조동사죠? 여기 챕터에 조동사가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책에 조동사는 따로 제가 정리를 안 해드려요. 그 이유는 조동사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동사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나오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지. 뭐 시제에서 이놈이 뭐 과거에 대한 추측이냐. 그럼 뒤에 may have pp나 can have pp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거랑 조동사는 가정법에서. 그러니까 if절은 무조건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 would, could, 동사 원형이나 would, could, have pp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나오지 시험에서 조동사를 아주 자세하게 세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거적인 표현 빼놓고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냥 이런 조동사 있죠. will, they, can 이런 것들 must 동사를 도와준다 해서 도울 조자 써가지고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차피 동사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이놈이 항상 문장에서 변환될 때에도 항상 그대로 내려온다는 특징이 있죠.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BPP로 바뀌는 게 수동태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 조동사는 무조건 다음에 동사 형태가 뭐가 나와? 동사? 원형. 그러니까 B가 그대로 내려가. 그쵸? 그 다음 PP니까 write에 PP, written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y 릴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편지는 릴리에 의해서 쓰여지게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는 그냥 어떻게 배워요? 조동사는 수동태로 바뀔 때 다음에 어떻게 나와? 다음에 그냥 BPP가 그대로 나와서 수동태로 쓴다라고 배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완료와 진행형의 밑줄을 쫙 쥐고 크게 딱 포인트를 이렇게 좀 크게 해놨죠.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놨을까요? 이게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나 중학교 내신에서 자주 이제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서 그렇죠. 수능은 주관식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 60만 명 가까이 되는 수험생의 주관식 문제를 누가 채점을 할 것이며 그렇죠. 수학은 그나마 수치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국어나 영어나 다른 사탕 바탕은 주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객관식에서는 이제 수동태를 물어볼 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신은 어때요? 한계가 없어요. 그 학교 선생님 자기 멋대로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동태 문제를 갖고 뭘 내면은 주관식을 내면은 특히 여기 있는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조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현재 완료를 이제 한번 제가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거기 다 있는데 과정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겁니다. Lily has written the letters. 그쵸? 자 그럼 중요한 게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뭐라고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이게 written이요. 원래는 자기 자리에서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놈이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뭐 때문에? has 때문에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has 또는 have는 뒤에 pp나 과거 분사를 도와서 얘가 현재 완료가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그럼 얘 뭐다? 조동사처럼 보면 돼. 조동사.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내려요? 그냥 내리면 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의 복수인지에 따라서 has나 have로 바뀌는 건 있겠죠.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주어로 내려가. 맞지? 근데 has는 당연히 have로 바뀌겠죠. 복수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얘가 BPP로 바뀌는 게 수동태라 그랬죠. 무조건 동사는 BPP로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have, has는 뒤에 나오는 동사를 무조건 보니까 무슨 형태로 만들어요? PP로 만들죠? 그러니까 얘를 만나는 순간 뭐로 바뀌는 거예요? PP. 그렇지. 그러니까 빈이 되고 이때 PP는 written. 그대로 내리면 되죠. 그리고 really는 뭐가 돼요? by really. 그렇지. 그래서 편지가 릴리에 의해서 지금 쓰여져 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쓴다고 배워요? have나 has 다음에 been pp를 나와서 써줘요라고 배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관식 문제로 얘를 수동태로 바꾸세요 하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뭐예요? 버벅거리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쵸? 왜요? 이 동사 시제 자체가 우리 눈엔 잘 익지 않은 시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가 이제 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보세요.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얘는 능동이고요. 얘는 수동입니다. 아이들이요 무조건 PP는 다 수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얘는 has 다음에 PP가 나와서 능동인 동사 시제입니다. 동사의 형태예요. 얘가 빈 PP가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를 곧바로 취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PP가 뭘로 내 눈에는 착각이 되니까. 무조건 그냥 수동으로 보이다 보니까 정말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have as PP는 능동이고요. has have been PP가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이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진행형이죠. 참고로 저는 랠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가끔 이제 물어본 애들이 있어서 그냥 Lily is writing the letters 했죠, 그렇죠? 랠리가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얘도 또 뭐로 내려가요? 주어로 내려가겠죠? 근데 얘도 발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발상? writing은요, 이거 자체가 문장의 동사로 쓰여 못 쓰여? 절대 못 쓰이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앞에 is가 있으면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is, am, are를 여기서도 뭐로 보는 거야? 얘를 도와주는 조동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letters가 복수니까 aro는 바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놈도 BPP로 바뀌는 거잖아. 무조건 수동태는 BPP가 동사의 기본형이었으니까. 그쵸? 근데 이놈이요. 보시면 비동사는 무조건 뒤에 나오는 동사를 뭐로 바꿔버려요? ing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얘를 만나는 순간 뭐로 바뀌어요? ing로 바뀌고 자 얘는 pp니까 얘는 pp로 바뀌니까 written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돼? by Lily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가 랠리에 의해서 지금 쓰여져 오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진행형 수동태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be, being, pp의 형태로 바뀌어요라고 배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만약에 나오면 내신 같은 문제에서 이 문장을 줘. 그리고는 수동태로 바꾸시오.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멘붕되지 마시고 이 과정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수동태는 이런 것이다. 그렇죠? 이제 51쪽 가보시면 어머? 어서 많이 봤던 친숙한 것들이 나오네. 수동태가 될 수 없는 자동사. 그쵸? remain, result from, result in. 그러니까 result from과 result in은 from 다음에 원인이 나오고 in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happen, occur, alive, appear, disappear, consist, belong 등 특히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냥 물어보니까 평소에 알아두라고 얘기했었고 자 4번 보시면 타동사이면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가 있어요. resemble, lack,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cost, 무슨 비용이 나가다 뭐 have or at 등은 타동사인데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미. 특히 resemble은 알아두세요. resemble. I resemble my mother. 난 우리 엄마 닮았다죠? 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보시면 돼요. 자, 수동태로 바꿔보시면 my mother. 그쵸? resemble은 어떻게 바뀌어요? is resembled. 그쵸? 그 다음 얘는 by me가 되죠. 딱 봐도 느낌이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왜요? 우리 엄마는 나에 의해서 닮아지고 있어요가 되죠. 이상하지. 왜요? 닮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얘들아? 다들 다 뭔 소리 하시는 거지? 닮는 건 누가 누굴 닮는 거야? 그치? 늦게 태어난 사람이 더 빨리 태어난 사람을 닮는 거죠. 엄마가 나에 의해서 어떻게 닮아져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즉 resemble의 의미 자체가 일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로 뭐가 존재하지 못해요. 의미상 수동태가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5번 얘는 쉽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죠. be surprised at 어디에 놀라다. be satisfied with 어디에 만족하다.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있다. be pleased with 어디에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be interested in 어디에 흥미가 있다. 그쵸? 얘들은 원래 수동태는 뒤에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by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by가 아니라 다른 전치사가 나와서 뭐로 쓰이는 경우? 수거처럼 쓰이는 수동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해가지고 따로 제가 뽑아놓은 수거들 있죠? 얘들은 좀 중요합니다.